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특허 존속기간과 스파이더맨 거미줄 특허 침해 사례 소송을 복습하고 연간 얼마의 로열티를 HLB가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받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존속기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고액의 로열티를 주고 활용한 기술도 이 특허 존속기간이 끝나면은 특허권이 소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LB 리보세라닌 물질 특허, 염조 선물 특허에 대해서 존속기간은 연장제도를 적용을 해가지고 2034년, 2033년까지 미국, 일본, 한국, 유럽 특허권을 보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렇게 스파이더맨, 이거 거품 쏘는 거 사례를 같이 또 복습을 하면요. 만료한 특허에 대해서 로열티를 줘야 하나, 안 줘야 하나에 대해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이 나왔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랑 싸웠냐? 킴블이랑 마블이랑 싸웠습니다. 킴블 같은 경우에는 아동용 왕구 제조 판매업자인데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1년에 취득한 건데 그게 바로 스파이더맨 거미줄 발사 능력을 모방한 왕구. 그러니까 거미줄 발사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무단으로 마블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해 소송을 걸린 거고 서로 2001년에 합의를 해가지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싱을 하게 된 건데 그 이제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 이제 킴블이 돈을 받는 쪽이죠. 마블이 사용하고서 기술 이용료를 주는 거고, 그래서 특허 및 특허 이외의 지식 재산권을 마블에게 양도한 다음에 대가로 일시 지급금 이외에 플러스 판매 수익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마블이 킴블에게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요거였던 건데. 로열티 지급 만료일을 지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고 이제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2001년에 끝났죠. 근데 2008년이 다가오니까 마블이 깨닫게 된 겁니다. 뭐였냐? 2008년에 특허가 만료가 되네?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안 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킴블 같은 경우는 야 뭐냐 너 판매 수익 3% 주기로 했는데 이 로열티를 왜 안 주냐? 라고 해서 다시 소송을 걸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판결이 나온 건데 이게 어떻게 이제 끝났느냐? 법원은 마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도된 특허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특허권이 소멸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로열티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2008년에 지급 만료가 되는 날이었는데 존속기간 만료 이때까지는 3% 로열티를 킴블이 마블로부터 계속 꼬박꼬박 받고 있다가 이제 만료가 되니까 특허권 소멸 그래서 지급하지 않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공부할 것은 특허 만료 후 로열티 요율을 낮추거나 하는 등의 사실이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존속기간 동안의 로열티를 존속기간보다 더 긴 기간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은 유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면은 존속기간 끝나고 나서는 로열티 지급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속기간보다 더 긴 거라는 말은 존속기간이 끝나도 지급하는 건 유효하다라는 건데 여기 옆에 예시가 있습니다. 20년간 10% 로열티를 받을 것을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늘린 겁니다. 40년으로 5% 하자. 그래서 받는 것은 금액은 뭐 똑같죠, 거의.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사실상 20년 뒤면은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특허권 소멸해가지고 이제 로열티도 안 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합의를 할 때 20년간 10% 할 것을 이걸 반타자. 그래서 5%를 주는 대신 40년을 늘렸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거 특허권 끝났다고 해도 로열티를 계속해서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면은 존속기간 끝날 경우에는 이제 특허권 소멸 그래서 로열티 안 줘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탑 시크릿 같은 권리가 묶여 있다면은 존속기간 만료해도 로열티 계속해서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 HLB 리보세라닙에 뭐 이런 탑 시크릿 권리가 있다면은 뭐 계속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맨은 미국 사례였고요. 한국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 A사랑 B사가 있는데 휴대폰 제조사 A사랑 B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B사의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건데 이제 라이센스 특허권 이게 소멸이 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로열티를 지급을 하도록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원회가 이제 특허권이 소멸했는데도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이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속한다,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2009년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특허권 소멸했는데 로열티 계속 지불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스파이더맨은 2015년 이 판결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도 여기 법에 명문 규정으로 이런 행위는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344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리 실시 허가 계약은 존속기간 내에서만 유효하다. 그래서 만료되거나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무효다라고 되어 있고, 킴볼이랑 마블의 사례는 요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요 특허 사용료 지불 만료일을 명시하는 것도 뭐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또 이제 유럽에서는 그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특허 무효가 되었더라도 계약상의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판단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논리는 뭐였냐면은, 그 라이센시 얘가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가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로열티를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계약상의 로열티 지급 의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로열티 줘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로열티를 받아야만 한다, 줘야만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안 줄 수 있지만은 자발적으로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라는 겁니다. 러닝 로열티를 지불하여도 된다. 왜냐, 언제든지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 관련해서 특허 절벽이라는 얘기도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허 절벽이라는 것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물질 특허가 2012년에 만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로 유명한 회사는 이제 화이자죠. 화이자. 생각보다 복습을 좀 오래 했는데, 중국 항서제약 1위죠. 여기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 연간 100억 이상 기대. 여기 내려가서 보면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물질 특허를 약 400억 원, 500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로열티를 이제 매년 얼마씩 받느냐라는 것은, 이제 로열티 같은 경우는 매출에 연계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2016년 항서제약의 리보세라니 매출을 보면은 대략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로 뭐 2016년 1100억, 2019년 3000억.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이 39.5%, 엄청나죠. 40%씩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1차 치료제까지 허가를 받으면은 상승폭은 더 크다. 그래서 점점 해가 갈수록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한 회계법인이 로열티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1년에는 얼마 받느냐? 약 106억 원, 2022년에는 124억 원, 2023년에는 148억 원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역으로도 이제 그 로열티 요율이 얼마인지도 계산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계법인이 얼마 요율을 사용해서 계산을 했는지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2021년이면은 2019년에서 이제 두 번 뛰어넘는 거잖아요. 대략 이제 그냥 4천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대략 이제 3 정도를 곱하면은 106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그래서 이 회계법인은 이제 3% 정도 로열티를 요율을 계산을 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3년치만 다 이제 더해도 대략 이제 400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로열티로 인해서 이거 이제 인수했던 금액을 이제 다 본전은 뽑게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다 예상이기 때문에 요 회계법인이 계산한 이 논리에 좀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따로 이제 각자 또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중계를 해서 2021년이랑 22년, 23년을 각자 이제 계산을 해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요율을 곱해보면은 회계법인이랑 또 다른 이제 이런 로열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 예상 전망치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